30도를 웃도는 때이른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개장도 하지 않은 동해안 주요 관광지에는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로당 등 도내 무더위 쉼터 상당수가 수개월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하지만 갈 곳을 잃은 고령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여름나기가 걱정입니다. 코로나19까지 장기화되면서 온열 질환 발생도 걱정입니다. 더위와 싸우고 있는 삶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춘천 도심의 한 생태 하천이 녹조로 뒤덮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시민단체는 하천 하류에 새로 놓인 다리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초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위에 더해 코로나19까지 장기화되면서 온열 질환도 발생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더위와 싸우고 있는 삶의 현장을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포장 작업 현장.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열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폭염 속 작업에서 사실상 마스크를 내내 착용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열이 많습니다. 열이 많으니까 위에서 오고 내려오고 밑에서는 열이 올라오고 이게 180도예요. 180도라니까 덥죠. 건설공사장에서도 더위와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먼지와 열기를 잡아보기 위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올여름을 어떻게 버텨낼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내가 불편해서 안 써. 내가 불편해서 못 써.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 날보다는 더운 날이 일하기도 능률도 더 안 나오고 더 힘들지. 거리 청소를 담당하는 노인 일자리 근로자들도 때이른 폭염에 활기를 잃었습니다. 대부분 더위에 취약한 고령의 노인들. 숨 막히는 날씨에 그늘에서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마스크 쓰고 더운데 다니는 게 제일 힘들어요. 거름달 밑에서 좀 쉬어가지고 하고 그래요. 이미 기상청은 올해 여름이 작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 의료 전문가들은 마스크가 온열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외부 활동 시 충분한 휴식을 당부합니다. 일부 마스크는 온열 질환의 문제가 중심이 되는 중심 체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수분 섭취를 평소보다 많이 하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주로 교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방역을 위해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하는 올여름. 한바탕 더위와의 전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때이른 더위에 벌써부터 걱정이 큰데요. 농작물과 가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뙤약 배치 내리쬐는 경산의 한 과수원. 열매마다 종이 봉지를 씌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뜨거운 햇볕에 복숭아 껍질이 갈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나무에 연결된 관에서는 가느다란 물줄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35도 이래 되면 나무가 호흡을 안 하고 정지 상태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시설 미세살수 장치를 하늘에 비 오듯이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거 하고 밑에 또 주기적으로 관수 시설하고 그렇지만 이제 원래 기상청 이제 날씨한테는 이기지를 못하니까. 올 여름은 평년보다 폭염 일수가 2배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작물 가축 관리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밭에는 차광막을 쳐 흙 속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고 과수원에서는 안개처럼 미세하게 물을 뿌려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축사는 바람이 잘 들도록 창을 크게 내거나 환풍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이 더우면 병해충도 늘어나는 만큼 예찰과 방제 작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뿌리 주위를 1항 정도는 피복을 해주시고 하우스에서도 물을 충분히 주고 차광막을 설치하시면 토양 수분 증발로 인한 지온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 특히 해충 발생이 많이 발생하므로 관련 약재를 이용해서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올 여름도 무더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미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두면
폭염으로 인한 일소 피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은 추위뿐만 아니라 이 같은 무더위도 걱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더위 쉼터가 문을 닫으면서 노인들은 더위를 피할 장소도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보도에 한재영 기자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폭염특보가 내려집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거리에 인적이 끊겼지만 좁은 집에 에어컨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어르신들은 마을 공터나 공원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늘을 찾고 손에 든 부채도 놓지 않지만 더위는 좀채 해소되지 않습니다. 경로당에 좀 나가야 시간도 보내고 그러는데 갈 데가 있나 뭐. 갈 데가 없지. 경로당 말고는 뭐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늘이나 있고 그렇죠. 선풍 틀어놓고 이제 에어컨 틀어놓고 앉아서 놀기도 하고 뭐 더워도 헐쩌고 뭐 들어놓았다 일어났다 이러면서 이제 그늘만 찾아다니는 거죠.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여파로 무더위 쉼터인 경로당까지 문을 닫은 지는 벌써 넉 달이 지났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더위는 물론 외로움에 우울증까지 생겼다며 어르신들은 힘겨움을 호소합니다. 또 방역 수칙을 지키며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덥긴 하지 노인들이 뭐 에어컨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집에서 지금 우울증 걸리는 양반들도 있고 아주 말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무더위 쉼터 운영이라도 좀 했으면 노인들이 좀 우울증도 좀 덜 걸리고 웬만하면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예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예고되면서 지자체도 고민이 깊습니다. 춘천시는 지역 내 125곳의 무더위 쉼터 중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 경로당과 마을을 간 36곳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앙 방역당국의 지침으로 언제 운영을 재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무더위 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최근 확산 추세에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언제쯤 재개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폭염 대책 대안으로 야외 무더위 쉼터 확충을 위해 폭염 일수가 평년의 배 이상으로 예보된 올여름. 생활 속 거리두기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벌써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 대부분이 문을 닫으면서 고령자 등 에너지 취약층들의 여름나기가 더욱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아직 문을 열기 전이지만 강원도 주요 관광지에는 벌써부터 피서객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동해안에서는 올여름 피서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모터보트가 바다를 가르며 시원하게 질주합니다. 서핑보드가 익숙치 않아 연신 바닷물에 빠지지만 마냥 즐겁습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동해안 해수욕장은 벌써부터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90여 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면서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변을 찾고 있습니다. 서핑으로 유명한 양양 죽도 해변은 이미 서퍼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파도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 타기 되게 좋아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바닷가를 찾았지만 더위를 피하기는 동해안 해변만한 곳이 없습니다. 집에 있기 답답해서 모처럼 나왔는데 꼭 이제 바다에서 애들도 잘 놀고 피서 온 것 같고 좋네요. 최근 코로나19로 북적이는 바다 대신 한적한 산을 선택하는 피서객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에는 지난 주말부터 피서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데 있다 여기 올라오면 공기 좋고 땀 흘리고 나가서 이제 샤워 한번 하고 들어가면 좋아요. 실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지난 주말 38만 대가 넘는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강원도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5만 대 이상 늘었습니다. 또 KTX 강릉선도 주말이나 휴일, 주요 시간대는 대부분 만석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동해안이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강원도를 비롯한 동해안 지자체들은 방역 차원에서
해수욕장 개장 기간 예정됐던 각종 축제와 이벤트를 취소했습니다. 또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의 한 야산에서 발견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홍천경찰서는 23일 오전 10시쯤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주민신고로 대북전단 살포용 비닐풍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3에서 5m 크기의 비닐풍선은 터지지 않은 채 강변나무에 걸려 있고 풍선 아래쪽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사진 등이 실려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풍선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0일 밤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살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대남 비방 전단 살포를 공언한 가운데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철원과 화천, 양구 등 접경 지역 지자체는 22일 오후 북한 대남 전단 발견 시 안전을 위해 접근하지 말고 즉시 경찰이나 안보지원사령부에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 전단지 살포 예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일부 단체의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피해가 접경지 주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도내 5개 지역 등 12개 지역 자문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 적개심만 강화시키고 국제협력과 재해 공동 대응을 심각히 위협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전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춘천 도심의 한 생태 하천이 녹조로 뒤덮여 썩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이 흐르지 못하고 정체된 데다 이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지역의 시민단체는 하천 하류에 새로 놓인 다리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장진철 기자입니다. 춘천 도심 생태하천인 만천천입니다. 녹조류가 하천을 모두 점령해 온통 초록빛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하천 하류부터 시작해 상류 쪽으로 1km에 걸쳐 이어집니다. 물속과 수면에는 긴 수초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여름철 흐르지 못하는 물에 주로 발생하는 녹조류입니다. 이렇게 강 전체가 녹색 부유물로 덮여지면서 매일같이 먹이 활동을 위해 찾아오던 새들도 이곳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물 전체를 수초가 뒤덮은 데다 맞닿아 있는 의암호에서 물이 올라오지 못하면서 작은 물고기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고인물이나 유속이 느린 연못이나 늪에서 주로 서식하는 소금쟁이 떼가 하천을 뒤덮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이 줄어든 데다 하천 주변 생활하수까지 유입되면서 녹조류 발생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시민들은 지난달 하천 하류에 다리가 놓이고부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하여튼 요번에 이거 놓으면서부터 이게 그냥 쭉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죠. 안 내려가니까 지금 이게 결국은 이제 더 앞동네까지 만천리까지 닿을까 봐. 인도교 설치를 위해 기존 하천 바닥에 10cm 정도 높이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워낙 유량이 적다 보니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겁니다. 만천천이 생태하천이 되긴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죠. 교량이 생기면서 물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 교량의 설계에 좀 문제 있었다고 보이고요. 이 설계를 보완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태하천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리에는 이렇게 모두 10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독 물이 안 내려가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이렇게 봤더니 구멍 아랫부분은 이렇게 콘크리트로 막혀 있습니다. 10개의 구멍 중 4곳에서 4cm 정도 높이의 콘크리트가 덧대어 있습니다.
공사 중 플라스틱 관을 고정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교가 설치되면서 만천천과 의암호가 만나는 지점에 높이 15cm 정도의 벽이 생긴 겁니다. 현재로서 춘천시가 할 수 있는 건 인력을 투입해 녹조류를 제거하는 게 전부입니다. 매년 1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춘천시는 유속을 방해하고 있는 인도교 재시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고요. 관리부서인 건설부서에서 그거는 즉시 제거 작업을 할 겁니다. 물 흐름에 방해되는 그 협잡물이나 이런 것들을 즉시 제거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춘천 만천천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121억 원을 투입해 생태하천으로 조성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철원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철원군 갈마렵에 사는 20대 남성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헬스장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지난 12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원주 의료원으로 이송됐고 함께 생활한 가족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창군의 동계 스포츠 전용 국가대표 훈련장인 평창 국가대표 선수촌이 생깁니다. 대한체육회는 2018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 사무소였던 3층 건물을 평창 선수촌으로 리모델링해 국가대표 선수촌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 10월까지 총 사업비 148억 원이 투입돼 스키와 봅슬레이, 스켈레톤 등 선수들을 위한 시설이 조성됩니다. 대한체육회는 다음 달 6일 평창에서 평창 국가대표 선수촌 건립과 동계올림픽 유산 확산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형 그린 뉴딜과 저탄소 융합 신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23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와 도국회의원 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석탄재에서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인 탄소 광물화 기술 설명했으며 강원도 내 화력발전소 적용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사업을 선점해 추진할 것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강원도 내 콘텐츠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 콘텐츠 코리아랩이 23일 춘천 서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강원 콘텐츠 코리아랩은 춘천 도시첨단 문화산업단지 내 2,16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창작자들을 위한 아이디어 카페와 예비 초기 창업자 입주 공간 등 창업을 돕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전국 12번째로 문을 연 강원 콘텐츠 코리아랩은 강원도 창작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야구 명문으로 떠오른 강릉고등학교가 창단 첫 전국대회 우승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강릉고는 지난 22일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열린 제74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경남 김해구에 3대4로 역전패해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회 말 선취점을 뽑은 강릉고는 2회 위기에 몰리자 에이스 김진욱을 마운드에 올렸고 이후 추가점을 올리며 9회 초까지 3대1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전국 최고 투수로 꼽히는 김진욱이 투구수 제한에 묶여 내려간 뒤 9회 초에만 3점을 내주며 최종 스코어 3대4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릉고 동문과 시민 등 1000명은 이날 강릉 종합운동장에 모여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비록 아쉽게 창단 첫 우승은 미뤄졌지만 선전을 펼친 선수단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구와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